강민수는 62세에 은퇴한 가장이었다. 30년간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민수를 키웠다. 그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한 후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강민수의 부인 김영희는 민수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그녀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다. 음악과 미술을 좋아했으며 대학 시절에는 피아노를 전공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국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각자의 삶을 살아오던 두 사람은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다. 민수는 늘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영희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그녀는 책을 좋아하는 민수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서히 연인으로 발전했다. 민수는 영희의 밝고 따뜻한 성격에 끌렸고 영희는 민수의 성실함과 진지한 태도에 신뢰를 느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둘은 연애 3년째 되던 해에 민수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 두 사람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 민수가 서툴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야,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영희는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곧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행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결혼식 날 영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민수는 눈을 떼지 못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행운아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맹세한 두 사람은 환한 미소로 결혼 서약을 낭독했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선택한 두 사람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적한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을 꿈꿨다.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다. 민수가 퇴근하면 영희는 그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맛있게 준비한 저녁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공유했다. 주말이면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여행도 다니며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변해갔다. 민수는 회사 일에 몰두했고 영희는 모든 집안의 일을 도맡았다. 자연스레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결정적인 균열은 민수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가정에 소홀해졌을 때 시작되었다. 그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집에서도 무뚝뚝해졌고 영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영희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다. 민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서운했지만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특별한 날에는 저녁을 함께 하려고 하는 등 민수가 바쁜 와중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부부관계도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민수는 늘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다. 어느 날 영희가 민수에게 말했다. 우리 주말에 여행이라도 갈까?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나중에 가자. 지금 너무 바빠. 피곤하기도 하고. 함께 산책을 하자고도 제안했지만 민수는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좋다며 거절했다. 그럼에도 영희는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옛 사진을 함께 보며 대화를 시도했다. 예전처럼 영화를 함께 보자는 제안을 했고 손편지를 써서 민수에게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민수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습관처럼 하루를 보내는데 집중했다. 그 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영희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그를 이해하기보다 외면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로 변해갔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부의 생활은 더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영희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했고 민수는 가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는 더 높은 연봉과 안정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다. 가끔은 민수도 마지못해 가족여행을 떠났고 명절마다 함께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 순간조차 바쁜 일상 속 짧은 휴식에 불과했다. 그녀는 육아와 집안일로 지쳐갔고 민수는 이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민수는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영희는 정서적인 교감을 원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변화했다. 아들이 대학을 가고 딸이 유학을 떠나면서 집은 한층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영희는 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민수는 여전히 일에 몰두했고 이제는 은퇴가 가까워 오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반면 영희는 오랜만에 자유를 얻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깨닫고 씁쓸함을 느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민수는 은퇴를 했고 오랜 직장 생활이 끝나고 집에서의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점점 무료함을 느꼈다. 부인 영희는 봉사활동과 동창 모임으로 바쁜 반면 민수는 마땅한 취미도 없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갔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넌지시 물었다. 당신은 요즘 바쁜 것 같네? 뭘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야? 영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그냥 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당신도 뭔가 해보는 게 어때?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뭐라도 해야 하긴 하겠지. 그들의 저녁은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로 하루가 끝났다. 민수가 은퇴한 후에도 이러한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 후 갑자기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영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랐다.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심지어 민수는 아이들에게도 점점 외면받기 시작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아버지와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딸은 유학을 간 이후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간혹 전화를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빨리 끊었다. 처음에는 민수도 이해하려고 했다. 다들 바쁘니까 그렇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명절에도 아들은 출장으로 딸은 유학 중이라 집에 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민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지만 아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아빠 미안한데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봬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에 보자는 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다. 딸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번은 민수가 딸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몇 시간 후 간단한 답장이 왔다. 아빠,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나 그 전화는 오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바쳐 키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을 점점 잊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집안은 텅 비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지만 무미건조한 뉴스 소리만이 허공을 메울 뿐이었다. 그렇게 민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한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는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가족이 그리워 전화를 걸어도 응답은 없었고 만남을 요청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한 민수였지만 정작 소통과 마음이라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었다. 결국 그는 점점 더 술을 찾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민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당신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원한다니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영희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이유가 있나?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실 예전부터 생각했어. 당신이 은퇴하면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당신은 마치 인생이 끝난 사람처럼 무기력하잖아.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민수는 필사적으로 설득해 보려 했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이혼을 결심한 후 영희는 여러 번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렸고 한때는 다시 노력해 볼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무기력했고 서로를 향한 기대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혼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서로 말없이 지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민수는 여전히 영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영희 또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서로가 잠든 밤 영희는 종종 눈물을 흘렸고 민수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산 분할을 두고는 몇 번의 다툼이 있었지만 서로 큰 욕심 없이 합의를 이루었다. 가장 큰 갈등은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민수는 집에 남고 싶었고 영희는 집을 떠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영희가 양보하여 집을 남편에게 남겨두고 떠나기로 했다. 마지막 날 영희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고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떠나는 순간 영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고 뒤돌아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는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혼 서류가 작성되었고 재산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혼 후 민수는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매일 술로 하루를 버텼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차츰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너무 오랜 시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고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살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심했다. 독서 모임에 나가고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소박하지만 자신만의 작은 커피숍을 열어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한편 영희는 이혼 후에도 처음에는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며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았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책을 읽고 있던 민수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영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잘 지내고 있네. 민수는 담담하게 웃었다. 응. 이제야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나도 후회한 적 있어.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우리 각자 행복한 길을 찾은 것 같아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너무 나의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다. 비록 부부로서의 연은 끝났지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사이로 남았다. 민수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찾았고 영희 또한 자신의 길에서 행복을 찾았다. 황혼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